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2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아이돌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방송에 나와 비대면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엊그제 KBS2에서 방영했으며 시청률 29%를 기록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무보수로 공연에 임했다고 합니다. 70이 넘는 나이가 무색하게 2시간 반 동안 29곡을 노래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한편 나훈아 씨의 입담도 화제를 몰았습니다. KBS를 향해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라고 당부했고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없다. 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켰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등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신곡도 공개되었는데 제목이 테스 형입니다. 꿈에서 소크라테스 형을 만나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묻는 노래입니다. 테스 형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지난번 뉴스런치에서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보수단체 새한국은 예전에 9월 26일과 10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9대 이하로요. 그런데 강동경찰서는 9월 26일 것은 허가하고 내일 것은 금지를 때렸습니다. 또 새한국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유는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방해를 할 위험이 분명하지 않다. 9월 26일 집회는 그대로 얌전하게 진행했었다 등입니다. 경찰 측은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를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가능성만 있다고 금지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대신 내건 조건은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한다,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 등 9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여러 보수단체들은 같은 방식의 집회를 잇따라 신고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이 개천절이라 경찰이 금지 조치를 내리면 법원에 가져갈 시간이 없으니 일단 따라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대선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토론은 난장판이었습니다. 90여 분의 토론에서 두 후보가 진행자의 질문이나 상대 후보의 발언을 방해한 게 93번이라고 합니다. 그중 71번이 트럼프 대통령, 22번이 바이든 후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바이든 후보에게 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며 놀리기도 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말 중간에 끼어들자 열이 받은 나머지 좀 닥치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는 내내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걸 본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C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토론을 보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TV 토론이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 미국 방송사 CNBC가 유권자 9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 중 54%가 바이든 후보를, 41%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선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익명정보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새로 만들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의 경우 정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결합,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도들을 모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당위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데이터 3법 시행 2달째인 저번 달 SKT와 네이버 등의 기업들이 가명, 익명정보를 판매하는 사업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기업들에 풀리게 되면 확실히 맞춤형 서비스가 쉬워져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식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는 익명정보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개월 전에 내놓은 관광 홍보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제목인데요. 각각 서울, 부산, 전주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음악이 너무 할 정도로 흥겹습니다. 이날치 밴드의 음악인데요. 힙한 비트 위에 판소리를 얹었습니다. 거기에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팀의 오묘하고 멋진 춤이 찰떡같이 어우러집니다. 본 목적인 관광 명소들도 훌륭한 영상미로 담아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약 7,500만,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면 2억 6천만 뷰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의 반응은 틀에 박힌 홍보 영상에서 벗어났다, 내가 본 대한민국 공무원의 업적 중에 최고다 라는 등 극찬 일색입니다. 해외에서도 오묘하게 빠져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춤을 따라 추는 패러디 영상들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아래 링크 달아줄 테니까 한번 보러 가세요. 진짜 최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